오늘은 교정 케이스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교합치료, 재교정 치료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36번 크라운 치료 후 교합 문제가 발생돼서 다른 치과에서 2년간 교정 치료 중 턱관절 통증이 발생되어 교정 치료를 중단하였고 1년간 휴식한 후 재교정 치료를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36번 크라운을 한 이후에 교합 문제가 생겨서 교정 치료를 다른 치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상태를 보시면 36번 크라운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앞니 반대 교합과 어금니 절단 교합이 관찰됩니다. 앞니 반대 교합뿐만 아니라 어금니 절단 교합은 불완전한 교합 상태이며 불완전한 교합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크라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일반적인 치과보다는 교합을 잘 하는 치과를 찾아서 크라운 치료하는 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 교합에서 비정상적 치아 형태의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하여 교합 문제, 턱관절 통증이 발생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교합을 잘 모르는 치과의사들이 흔히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니 반대 교합과 어금니 절단 교합은 불완전한 교합과 비정상적 치아 형태의 36번 크라운이 잘못된 교합이 서로 충돌하면서 교합 문제와 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량한 교합과 치과의사가 잘못 치료한 크라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며 거의 이런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크라운 치료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량한 교합이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꼭 치과의사의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또한 치과의사뿐만의 크라운이 모든 치과의사가 똑같이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잘하는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값싸고 싼 저가의 진료를 하는 치과는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면 교합 문제와 턱 통증이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크라운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치아들의 교합 조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크라운 치료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교합 조절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다른 치과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2년간 교정 치료를 하셨지만 계속 턱 통증이 발생돼서 교정 치료를 중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교정 치료가 잘못됐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근거로서는 브라켓의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켓의 위치는 치과 의사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으며 하지만 브라켓의 위치를 보면 제대로 붙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붙이지만 만약에 이 브라켓이 잘 배열되었을 때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위치를 예상해 보면 브라켓 위치가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켓은 그 유명한 데이먼 브라켓이고 데이먼 브라켓을 쓰면 모든 교정 치료가 잘 된 것처럼 교정 치과 의사들이 선전하지만 결국은
치료를 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몫이고 브라켓이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브라켓을 사용하든 브라켓을 잘 정확한 치아 위치에다가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라켓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13번과 23번을 보시면 브라켓의 위치가 높이 차이가 나고 이것이 같은 위치에 왔을 때 끝 13번의 팁이 위치가 달라질 것이 그러니까 위치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것이 예상되고 12번과 23번을 봐도 같은 위치에 왔을 때 12번과 23번의 높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라켓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14번, 15번을 보았을 때도 브라켓이 치아의 끝과 끝 기준으로 보시면 브라켓 위치가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너무 깁니다. 14번과 15번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브라켓의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를 본다는 것은 이 높이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교합이 14번에 먼저 교합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잘못된 브라켓 위치로 잘못된 치아의 이동이 발생되고 그 결과는 불완전한 교합이 되며 교합되는 치아가 거의 없으며 또한 커버 스피가 심해진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교합 문제와 턱의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치료 전 상태를 보시면 교합이 17번과 47번, 27번과 37번에서 교합이 되고 나머지 교합은 되지 않으며 커버 스피가 굉장히 깊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정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2년이 지났기, 쉰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치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정 환자들에서 간접 접착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치아 위치에 브라켓을 부착하도록 하며 대부분의 교정치과 의사들은 직접 접착술을 사용하여 하기 때문에 오류나 부정확한 위치에 브라켓을 붙일 경우가 발생되며 어떤 경우에서는 위생사에게 위임하여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브라켓을 붙이는 것보다는 간접 접착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브라켓을 붙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붙인 브라켓 위치랑 다른 치과에서 붙인 브라켓의 위치를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13번의 브라켓이 여기 위치하고 있지만 제가 붙인 건 여기고 또한 23번을 보셔도 23 브라켓이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23번과 22번, 12번과 23번의 상대적 위치를 보시면 브라켓의 위치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켓의 위치는 치아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치아의 위치에서 교합이 결정되기 때문에 브라켓을 잘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간접 접착술이 직접 접착술보다 훨씬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15번을 보셔도 14번 위치가 거의 잇몸 상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가 붙인 것은 거의 치아의 중심부보다 약간 하방 쪽에 있고 15번은 치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심이 아니라 위쪽 잇몸에 가깝게 브라켓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또한 브라켓의 위치가 제가 붙인 거랑 다른 치과에서 붙인 거랑 위치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였고 레벨링 얼라이먼트를 해본 결과
우측으로서 교합을 했을 때 치아의 교합과 좌측으로 씹었을 때 교합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의 차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씹어도 똑같은 위치에 있고 왼쪽으로도 씹어도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건 교합이 맞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측으로 씹었을 때의 교합의 위치랑 좌측으로 씹을 때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위아래 악궁 자체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전방에서 보았어도 우측으로 교합을 했을 때는 중심선이 맞지만 좌측으로 씹었을 때는 왼쪽으로 하악이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악을 그대로 두고 하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교정치를 하여 위아래 교합을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스크류와 양쪽 스크류를 이용하고 나이트하이 코일 스프링을 이용하여 하악 전체 악궁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교정 치료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고 그 형성된 교합에서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환자분은 고정식 유지장치를 원하지 않으셔서 앞니가 약간 벌어졌지만 이것은 고정석 유지장치를 붙이는 순간 다 닫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셔서 고정석 유지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정 치료 후 다른 치과에서 할 수 없는 교합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여 음식물을 조기 접촉과 교합 간섭 없이 음식물을 편하게 씹을 수 있고 또한 교정 치료 후 교합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교합을 맞추게 됩니다. 정적 교합뿐만 아니라 동적 교합을 맞춤으로써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합 안정화 치료로 가능한 결과입니다. 교합을 알기 때문에 교합 안정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교정 전문의들은 이런 교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정 치료 후 교합을 보겠습니다. 16번 교합되고 15번, 14번 교합되며 모든 어금니가 다 교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적 교합입니다.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 이런 정적 교합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인비절라인 치료 후에 보면 교합이 되지 않는 치아가 대부분이고 어떤 특정한 치아에 있으면 교합되기 때문에 그 치아만 교합된다면 그 치아만 교합력에 의해서 치아가 망가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같이 불완전한 교합을 형성하는 교정 치료가 할 수 없는 방법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적 교합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을 다 맞추는 치료가 교합 안정화 치료입니다. 이것은 교합을 알고 있는 저만이 하는 치료입니다. 교정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교정치료한 후의 모습이고 제가 교정치료한 끝난 위치입니다. 우측 교합, 치료 전에 교합은 되지 않지만 교정치료 후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 또한 불완전한 교합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교정치료 후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먼 브라켓이라고 해서 교정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치과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이지 데이먼 브라켓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치과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교정 치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데이먼 교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정 치과 의사들은 무식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데이먼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선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치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원래는 해야 되지만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셔서 크라운 재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후 교합 상태 보겠습니다. 클래스 1키, 몰라키, 캐나이 1키, 몰라키 잘 맞고, 아에서도 교합 잘 맞고, 안쪽에서도 교합이 잘 맞습니다. 교합 평면도 안정적으로 또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갖고 있고, 여기 보이는 것은 38번 사랑니입니다. 환자분께 발치 권유하였으나 발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하는 도중에 48번은 사랑니는 발치하였습니다. 왜냐? 하악 전체 악궁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48번이 있으면 이게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48번을 사랑니를 발치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48번은 발치하였으며 48번은 발치하였으며 38번은 발치를 원하지 않으셔서 발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발치를 권해드린 이유가 앞서 보셨듯이 위에 교합이 되는 치아가 없으면 38번 치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치아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위아래 치아가 맞닿아야 되지만 위에 치아가 없다면 38번은 치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발치하는 게 맞고, 또한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치술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서 충치나 잇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치를 권유드리는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